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7강 한자 퀴즈입니다. 앞서 문제 풀어볼까요? 문문 안에 위에 하늘이고 밑에 들공, 두 손으로 빗장을 여는 모습을 본뜬 회의자, 열 개자죠. 다음은 위에 풀초와 밑에 모일합으로 구성된 형성자, 덮을 개자죠. 다음 사람이 중간에 끼어 있어 갑옷을 입고 갑옷을 뚫고 들어가서 끼어 있는 모습을 본뜬 상형자 끼일개. 다음 마음심 옆에 임의기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분기할개. 다음은 나무목 옆에 임의기로 구성된 형성자 대개개. 다음은 진면과 각각각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손객이죠. 다음 손수와 더블여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들거. 여에서 음을 빌린 거의 형성자이지만은 함께 든다는 뜻의 회의의 뜻도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손객도 집에 가까이 오는 사람이 객군이죠. 다음은 위에 흑토가 큰 데의 변형, 밑에 사사사가 입구의 변형이죠. 사람이 출구를 나가는 모습에서 가다의 뜻이 된 갈거. 요거는 그 회의 겸 형성자죠. 다음은 수레의 모양을 본뜬 수레거, 수레차 부수자죠. 다음은 사람의 모양을 뜻한 주금시 밑에 예꼬가 들어가서 올해부터 사람이 살아왔다 뜻을 나타낸 살거. 다음은 자를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 곱자를 들고 땅을 측량하는 모습에서 많다, 크다의 뜻이 된 글자 클거. 다음 앞에 손수가 들어가서 거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막을 거. 다음은 발족 부수에 거에서 음을 빌린 떨어질 거, 상거할 거. 다음은 손수와 짐승 이름 거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짐승을 근거하다 에서 나온 근거거. 그 다음 사람인과 소우로 구성되어서 원래는 소를 잡는 모습인데 여기서 물건이란 뜻이 된 물건건. 열개, 덮을개, 끼일개, 분개할개, 대개개, 손객, 들거, 갈거, 버릴거, 수레거, 수레차, 살거, 클거, 막을거, 상거할거, 떨어질거, 근거거, 물건건. 오늘 수업 볼까요? 길게 끌다는 의미의 길게 걸을 인, 이 부수자입니다. 길게 걸을 인. 위에 하나 점을 찍으면은 시험시험 갈착이 되죠. 한자 부수에서 발의 모습이 가장 많습니다. 걸을 인과 법칙률의 생략정인 분율. 분율도 부수자죠. 본 뜻은 조정의 법칙을 세우다. 뒤에 그 의미가 확장되어 세우다, 건립하다의 뜻을 갖게 된 자. 또 어떤 학설에는 붓이 지나가면은 건물이 들어선다. 그래서 세우다 이 뜻을 이해한다. 더 이해하기는 쉽죠. 붓이 지나가면은 왜 설계도를 작성하니까 건물이 들어선다. 그러나 원래 뜻은 조정의 법칙을 세운다. 여기 천간임을 하면 조정정자가 되죠. 조정의 법칙을 세우다 해서 세우다, 건립하다의 뜻이 된 글자는 세울 뭐겠죠? 세울. 볼까요? 세울건. 세울건. 세울건과 관련된 자가 뭐가 있을까요? 건국,
건축, 건물, 뭐 재건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 세월 건자에서 또 곧 우선 다음 자를 볼까요? 예. 사람인과 음을 나타내는 세월 건이 합친 결합된 자로 본뜻은 강한 힘을 가진 사람에서 굳세다의 뜻이 된 글자. 그럼 굳센 사람 건자가 되겠죠. 이건 답이 나오죠. 굳셀 건자겠죠. 볼까요? 예. 굳셀 건자는 세월 건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죠. 자, 이 세월 건에서 사람인이 들어가면은 굳셀 건. 여기다 어려운 자 해볼까요? 세금이 들어가면은 좌물세건자입니다. 시건장치한다 그러잖아요. 좌물세건. 예. 고육을 하면은 힘줄 건이 됩니다. 힘줄 건. 예. 뭐 힘줄 밑동건 이칸이 되는데 이 세월 건자가 세월 건자로 구성된 자는 음이 건으로 난다. 형성자를 많이 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이거는 세월 건이고 사람이 굳게 서 있으려면 굳다의 뜻이 되는 굳세다의 뜻인 굳셀건이 됩니다. 다음 볼까요? 식물이 굽게 자라는 모습인 새가 이렇게 새얼 모습이 식물이 굽게 자라는. 다음에 음을 나타내는 해가 뜰 때 햇빛이 나는 모양 간. 이게 간자죠. 간에서 새얼이 들어간 거죠. 본 뜻은 위로 올라가다인데 하늘, 마르다의 뜻이 된 글자. 하늘은 뭐겠어요? 태극기에 건곤할 때 있잖아요. 건곤, 하늘건, 땅곤할 때. 예. 볼까요? 예. 하늘건, 또 마르다 할 때는 간으로도 쓰입니다. 예. 중국어 발음은 치엔, 굳셀건은 찌엔. 이것도 마찬가지. 세월건도 찌엔 이렇게 발음됐죠. 예. 하늘건, 하늘건은 하늘이니까 마르다의 뜻이 된 마를간. 예. 세울건, 굳셀건. 요거는 간에서 음을 빌린 간건, 하늘 건자죠. 예. 다음 볼까요? 예. 본래는 기운기였는데 기운기 부수자죠. 김이 이렇게 무럭무럭 올라가는 모습인데 차용되어 구걸의 뜻이 되어 빌다, 청하다의 뜻으로 된 자는. 빌다는 뜻이 뭐겠어요? 뭐가 있어요? 구걸하다 할 때 빌걸이죠. 구걸. 볼까요? 빌걸. 중국 발음은 리을 받침이 없으니까 쥐로 발음됐죠. 빌걸. 구걸하다. 걸식한다. 걸인. 밥 먹으러 뭡니까? 음식을 빌어서 먹는 사람 걸인이라 하죠. 다음 사람인과 뛰어나다의 뜻과 함께 음을 나타내는 회걸. 뛰어날 걸자리죠. 뛰어나다의 뜻을 가지고 있죠. 회라는 것이 뭡니까? 닭이 이렇게 위에 올라가는 거죠. 이루어진 형성자로 본뜻은 재주와 지혜가 남보다 뛰어나면서 훌륭한 인물이 된 글자는. 그러니까 뛰어날 걸이 되겠죠. 뛰어난 사람이죠. 그죠? 뛰어날 걸. 볼까요? 그렇죠. 뛰어날 걸. 혹을 할 때 쓰죠. 영웅 혹을 할 때. 준걸 할 때도 쓰죠. 뛰어날 걸도 되고 준걸 걸도 되죠. 속자로는 나무 밑에 불화로 씁니다. 중국 간체자로는 이렇게 쓰죠. 사람 이름자에 이렇게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리을 받침이 없으니까 중국에서는 지혜 이렇게 발음됐죠. 다음은 사람인과 음을 나타내는 다첨, 치엔으로 이루어진 형성자로 본뜻은 스스로의 약속, 멋대르지 않다에서 검소하다의 뜻이 된 글자. 검소할 첨이겠죠. 첨이나 검이 되겠죠. 그죠? 볼까요? 검소할 검이죠. 요거는 글자를 다첨자를 기억해두라 했죠. 다첨자 앞에 다첨자 옆에 칼도를 하면은 칼검. 그렇죠? 앞에 사람을 하면은 검소할 검. 말말을 하면은
시험 험. 언덕부를 하면은 험할 험. 그죠? 기역과 히읗이 통하니까 검험으로 다 발음 났죠? 예. 빌, 걸, 뛰어날 걸, 검소할 검. 빌, 걸과 뛰어날 걸은 리을 받침에 중국에는 리을 받침이 없으니까 쥐, 쥐에 이렇게 발음 됐죠? 예. 다음 볼까요? 자, 방금 했네요. 그죠? 다첨 앞에 칼도. 칼도는 이게 성칼도라 해가지고 오른쪽에 주로 붙죠. 요 옆에 칼도가 붙겠죠. 앞에 칼도가 붙다면 이상하잖아요. 예. 옆에 칼도가 붙겠죠. 예.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무기인 칼을 뜻하게 된 자. 앞에 사람인을 하면은 검소할 검이니까 옆에 칼도를 하니까 뭐겠어요? 칼, 검이 되겠죠. 볼까요? 예, 칼, 검. 예. 오, 또 나오네요. 또 다첨 나왔죠. 나무목과 음을 나타내는 다첨. 그러니까 나무목인 앞에 글자 나오겠죠. 나무목 옆에 다첨을 해서 뭐냐? 봉인한 것을 뜻한 자인데 그 뜻이 확장되어 검사다의 뜻이 된 검사다, 봉인하다의 뜻이 된 글자는 그러면 뭐예요? 검사할 검이 되겠죠. 그렇죠? 칼, 검, 검소할 검, 검사할 검. 볼까요? 예, 검사할 검. 예. 칼검하고 검사할검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서 검사할검은 준4급이고 칼검은 준3급인지 모르겠어요.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그렇겠지만은 예, 이 급수를 측정한 걸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참 우스운 일이죠. 예. 다음 나무목과 음을 나타내는 각각각은 뭐라 했어요? 뒤저을 치와 입구로 구성된 자로서 뒤따라오는 사람의 말이 서로 떨어져서 서로 각각이다 해서 나온 글자라 했죠. 각각각. 앞 시간에 앞에서는 뭡니까? 집면 하면 뭡니까? 집에 각각 오는 사람이 손객이었죠. 예, 나무를 각각해서 이루어진 본뜻은 나무의 긴 가지. 나무의 가지가 이르러 닿다 해서 격식 이르다의 뜻이 된 글자. 그러면은 격식 뭐 이를 뭐가 되겠죠? 각이 입성이니까 입성으로 발음 되겠죠. 중국 발음에는 입성이 없으니까 그어로 발음했네요. 예. 볼까요? 예. 격식 격. 또한 이르다의 문장에서 이르다의 뜻은 이를 격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경물 취지할 때 이를 격자죠. 예. 자, 요것도 입성이니까 그어로 발음됐죠. 그어. 예. 자, 앞에 사람일을 하면은 검소할 검, 칼도를 하면 칼검, 나무목을 하면은 검사할 검. 완전 서비스죠. 예. 그 다음에 각각각을 하면은 격식격. 그렇게 됐죠. 예. 다음 볼까요? 예. 지세, 땅의 형성이 높고 낮음을 뜻한 뭐예요? 언덕부. 언덕부 부수자죠. 예. 왼쪽에 있으면 언덕부, 오른쪽에 있으면 고릅이죠. 그럼 이 글자가 왼쪽에 가겠죠. 음을 나타내는 오지병격. 그렇죠? 오지병격. 이 부수자입니다. 오지병격 혹은 손력이죠. 소증과 구별되는 것은 소증은 그 솥다리가 직선으로 이어지는 거고 오지병격은 우리 주전자 모양으로 닭다리 모양으로 중간은 볼록하게 둥글고 밑으로 갈수록 날씬하게 된 모습이 그게 오지병격자입니다. 대만의 국립박물관을 가면은 정과 격이 확연하게 다르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의 뜻은 격리되다, 가로막대에서 사이 뜨다의 뜻이 된 글자. 사이 뜰 격이겠죠. 왜 사이 뜰 격이게 됐어요? 언덕 밑에 솥을 걸려면은 그죠? 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볼까요? 사이 뜰 격 혹은 틈격도 되죠. 틈격. 언덕 밑에 언덕에서 솥을 거는 모습. 오지병격 손력 부수자입니다. 사이 뜰 격. 이 오지병격 손력을 알면은 그 생각보다 이 부수자고 이걸 알면은 아주 이해가 됩니다. 옆에다가 오지병경 옆에다 벌레충을 하면은 뭡니까? 솥에다가 벌레를 삽니다. 벌레는 뱀이죠. 뱀을 삶는 게 녹일 융자가 됩니다. 예,
오지병격자. 드릴 헌자 할 때도 이게 소체다가 게를 삶아 드린다는 했죠. 예. 오지병격 손력 부수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을 뜻하는 물수. 물수는 글자가 3개이죠. 부수자가. 요거는 오른쪽에 글씨 오는 물수 변이죠. 예. 물수와 음을 나타내는 노래할 교로 구성된 형성자. 본래의 뜻은 물이 부딪혀 날아오르다인데 뒤에 부딪히다, 격렬하다의 뜻이 된 글자. 그럼 부딪힐 격이 되겠죠. 부딪힐 격. 볼까요? 부딪힐 격. 이것도 노래할 교는 짜오로 되는데 그 부딪힐 격은 입성인데 중국 발음은 지로 발음됐죠. 사이들 격도 입성인데 이렇게 되고 기억 받침이 없죠. 부딪힐 격. 부딪힐 격은 뭐 격렬한 모습이죠. 그래서 뭐 격렬, 과격, 뭐 격분하다 이를 할 때 쓰이죠. 다음 손수와 음을 나타내는 부딪힐 격. 이것도 부딪힐 격이네, 그죠? 의 줄임자. 이때 입구가 빠지겠죠. 구성된 형성자로 여기서 음을 빌린 거죠. 손으로 치다인데 이것을 줄여서 치다의 뜻이 된 글자. 그러면 칠격이겠네요, 그죠? 뭘로 칩니까? 손으로 치는 거죠. 칠격. 요 밑에 입구를 빼고 손수를 넣으면 되겠죠. 볼까요? 칠격. 격투기 할 때 쓰죠. 요 밑에 손수가 들어가면 칠격이 되고 실사가 들어가면 매일개차가 되죠. 매일개. 칠격은 중국어의 발음, 입성이 발음 없으니까 지 발음이죠. 지. 부딪힐 격도 지로 발음됐죠. 지의 섬을 빌린 형성자. 칠격. 사이들 격, 부딪힐 격, 칠격은 다 기역 받침 입성 발음으로서 입성은 짧게 발음 나는 거죠. 중국에는 리을 기역 비읍 받침 입성 발음이 없기 때문에 기역 받침을 발음하지 않고 지 이렇게 발음된다. 다음 볼까요? 갑골문의 자형에서 위로 꼬리가 올라간 개의 모습을 나타낸 자. 요 꼬리가 개가 꼬리가 위에 올라갔죠. 개견이겠죠. 왜 개의 꼬리가 위에 올라간 것을 강조할까요? 개가 꼬리가 밑으로 내려간 개는 미친 개입니다. 길을 가다가 개가 꼬리로 밑으로 내려가 있는 개를 보면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개의 특징을 위로 꼬리가 올라갔다. 이거는 갑골문에서는 꼬리가 올라갔는데 지금 소전의 해서의 자는 뭡니까? 건대 위에 점을 찍어놨죠. 이게 꼬리의 특징을 올리는 것이다. 개, 견, 촨 했죠. 촨, 개, 견. 이 개의 모양을 본뜬 상형자입니다. 개, 견. 개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건데 글자에서 이렇게 줄여놓으니까 이 개견이 4급입니다. 4급. 개견, 뭐 군견, 견마, 미친 개, 광견, 뭐 견원지간, 개와 원숭이의 사이 견원지간 붙었다 하면 싸운다 할 때 나온 거죠. 다음 갑골문과 검문의 형상은 사람 위에 큰 눈, 그렇죠? 눈 모습이죠. 눈알이 특별히 돌출되어 있어 한 곳을 응시하는 모양이다. 본뜻은 보다인데 그 의미가 확장되어 견해, 견식의 뜻을 갖게 된 글자. 또 식견도 되겠죠. 그럼 뭡니까? 눈으로 보다 견해, 견이니까 볼견이 되겠네요. 그죠? 볼까요? 볼견. 찌엔. 볼견인데 뵐현도 되죠. 윗사람을 뵐 때는 알현한다 하죠. 알현한다. 볼견에서 뵐현도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임금왕을 하면은 나타날 현이 되죠. 볼견도 되고 뵐현으로도 발음된다는 것을 참고해야 됩니다. 볼견은 5급이지만 뵐현은 2급에 해당됩니다. 높습니다. 지엔. 밑에는 걷는 사람인 위에 눈목, 눈으로 보다의 뜻이 된 아주 간단한 글자죠. 다음 어깨의 모양인 지게호.
지포지요. 지포 위에 이렇게 얹혀놓는 지포. 고기를 뜻하는 고기육으로 구성돼요. 본래의 뜻은 어깨인데 그 의미가 확장되어 매다, 맞다, 맡기다 이 뜻이 된 글자. 요 밑에 고기육을 하면 뭡니까? 예. 어깨를 뜻한다. 예. 어깨 뭐겠죠? 볼까요? 어깨견입니다. 어깨견. 군대에서 병사를 지휘하는 사람은 어깨에다가 견장을 푸른 견장을 차죠. 그걸 어깨 견자죠. 어깨 견, 찐, 찐 이렇게 발음 되죠. 예. 요거는 볼견은 찐, 찐. 예. 요거는 찐 평성으로 발음됐습니다. 그죠? 예. 요거는 찐 입성으로 발음됐고. 예. 자, 개견은 상형자. 볼견은 보는 모양 상형자죠. 예. 그냥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어깨견도 사람 위의 어깨 모양을 본뜬 상형자입니다. 예. 쉽죠? 예. 자, 오늘 수업한 내용 복습해 볼까요? 예. 붓이 지나가면은 뭐가 생긴다? 건물이 들어선다. 또 조정에서는 법칙이 있어야 된다 해서 나왔죠. 예. 조정의 법칙을 세운다 해서 나온 글자 세울건. 세울건에서 음을 빌린 굿셀건. 예. 다음은 해가 뜰 때 빛나는 모양 간에서 음을 빌린 하늘건 말을간. 예. 세을부수죠. 또 마찬가지 구걸한다 뜻이 된 세을부수 빌걸. 그 다음 회걸에서 음을 빌린 뛰어나다 뜻이 된 회걸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뛰어날 걸, 혹을 걸. 다첨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검소할 검. 마찬가지 칼도가 들어서 칼검, 나무목이 들어가서 검사할 검. 나무목 옆에 각각각이라는 음을 빌린 형성자 격식격. 예. 그 다음 옆에 손역, 오지병격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음을 빌린 형성자 사이뜰격, 사이뜰격, 틈격. 예. 다음 옆에 노래할 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부딪힐 격, 격할 격. 다음 칠격에서 음을 빌린 부딪힐 격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칠격. 그다음에 개꼬리의 특징, 개꼬리가 위로 올라간 모습을 본뜬 개견. 사람이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을 본뜬 상형자 볼견. 고기육 위에 지게호가 들어가서 사람 어깨 모양을 본뜬 상형자 어깨견. 그렇죠? 예. 세울건, 굿셀건, 예. 하늘건, 말을간, 빌걸, 준걸걸, 뛰어날걸, 혹을걸, 예. 검소할 검, 칼검, 검사할 검, 격식격, 사이뜰격, 틈격, 부딪힐 격, 칠격, 개견, 볼견, 어깨견. 그렇죠?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